자, 3번.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Y축 위에 있다는 점은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이 Y축 위에 있는 점 P를 뭐라고 잡느냐? 아무거나 A가 아니지. X값은 0이죠. 0, A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러면 요 점 P랑 A점, A는 1, 2,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또 B점 4, -1,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같다로 식을 쓰면 되겠네. 자, 그럼 해볼까요? PA는 루트에다가 X값 길이 뺀 거, 그러면 0 빼기 1이니까 1이지? 제곱하면 1이에요. 더하기 거기에 A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PA 사이의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PB 사이의 거리는 루트 0 빼기 4, 그러면 제곱하니까 16에다가 더하기 A 빼기 1이니까 A 더하기 1이 되겠네. 제곱.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양변에가 루트니까 제곱하면 루트는 날라가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값들만 비교해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자, 식을 써볼까? 자,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오른쪽은 16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A제곱은 양변에 있으니까 넘기면 날아가겠죠. 자, 요 마이너스 4A 2A예요. 마사 A를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6A가 되고, 그러면 A는 날아갔고, 오른쪽에 1, 4 더해서 5고요. 오른쪽은 16 더하기 1을 하니까 17이네. 오른쪽은 17, 왼쪽 5입니다. 그러면 17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7, 5랑 만나서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P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쓰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Y축 위에 있는 점, 그 Y축 위에 있는 점의 X좌표가 A 0이니까 요 Y좌표 A만 구해줬으면 됐던 겁니다.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변 BC의 중점, 요 두 개를 줬어요. 그리고 꼭지점 A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무게중심의 정의를 써먹는 문제일 것 같아. 자, 우리가 그림을 잠깐 봅시다. ABC 삼각형이 있어요. ABC. 여기에서 BC의 중점이니까 여기 요 점의 좌표가 4, 1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게중심을 찾을 때 방법이 무엇이냐? 한 꼭지점에서 그 꼭지점이 바라보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했지? 이 상태에서 이 A에서부터 요 중점까지, 이 중점까지를 몇 대 몇? 그렇지, 2대 1. 2대 1로 내분하는 요점이 바로 무엇이다? 무게중심이다. 아하. 그럼 여기가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요 내분점을 이용한 공식으로 A점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쵸?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A점, 여기 중점을 먼저 합시다. 자, 중점이 있습니다. 중점이 4, 1이에요. 그리고 A점이 있습니다. A점은 뭔지 몰라요. 그러면 A, B라고 잡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을 연결. 그 상태에서 2대 1, 누구부터? A부터 2대 1. 그럼 A부터 2대 1이니까 한 요쯤 여기에 무게중심이 잡힌다. 그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 내분점 구하는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M부터 할까요? A부터 할까요?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 상태로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내분점 구할 때 이 내분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내분점 G가 나오는 식을 쓰면 돼요. 자, 그럼 X좌표랑 Y좌표를 따로 하시면 되겠죠? 자, X좌표 먼저. 자, M의 X좌표 4, A의 X좌표 A. 그러면 M부터 A까지는 몇 대 몇이 되지?
그렇지, 여기가 1대 2가 되는 거잖아. A에서부터 M까지가 2대 1이니까. 그럼 요거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Y좌표. Y좌표는 M의 Y좌표가 1, A의 Y좌표는 B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 2로 내분하는 좌표. 그 내분 좌표가 바로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X값은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 다음 무게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걸 구하는 게 어떻게 됐었지? 그렇지.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죠.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곱해서 더하는데 밑에 분수가 깔리죠. 분수가 비율을 더한 거 1, 2 더한 거 3, 얘도 1, 2 더한 거 3이 이렇게 되고, 곱해서 더합니다. A에다가 1 곱하면 A 더하기 4에다가 2 곱하면 8, 그 다음 1에다가 2 곱하면 2 더하기 B에다가 1 곱하면 B. 그래서 얘네가 바로 무게중심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 얘가 3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A는, 여기서는 얘가 3이 나오려면 위에가 9가 되면 되니까 A 값은 1. 그 다음에 요즘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B는 이 분자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니고 A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8이 된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 그쵸?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을 아느냐? 한 변의 중점과 그 다음에 그거가 바라보는 요 꼭지점에서부터는 2대 1이고, 그 다음 요 중점의 좌표에서부터는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점입니다. 이거는 내분점. 자, 이거를 무게중심 정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번. 직선 두 개를 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K의 값을 찾으래요. 첫 번째는 평행일 때, 두 번째는 수직일 때입니다. 자, 평행일 때는 당연히 기울기가 뭐 해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이 정도는 알죠? 그다음 수직일 때는요. 그치? 각각의 기울기들을 곱했을 때 이 값이 얼마면 된다?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봅시다. 근데 풀기 전에 요거를 이 상태로 해도 되는데, 일단 이걸 y는을 고쳐볼게요. 자, 첫 번째 식 y는 k 플러스 1이 넘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의 k 더하기 1이 되겠네. 그리고 얘네들은 기울기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붙어있는 상수 있죠. 1과 3 있죠. 얘들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워도 돼. 기울기들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요거 위아래 마이너스 나누니까요. 얘들은 4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또 y는으로 써주면 넘어가고 2로 나눠야 되겠다. 그럼 2분의 넘어갔어?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라 그랬어? 평행 조건이야? 그러면 각각의 기울기 값이 4번의 k 플러스 1 값과 2분의 마이너스의 그 마이너스를 뭐 해볼까? 그냥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k 값 구하래요. 자, 양변에 몇 곱할까? 4 곱합시다. 양변에 4 곱하면 얘 날라가고 여긴 2가 붙겠네. 그러면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2k 넘어가면 3k가 되고 는 1 넘어오면 1. 따라서 k 값은 3분의 1. 두 번째, 이번에는 수직 조건. 그럼 각각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그러면 4분의 k 플러스 1과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k 더하기 1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럼 요거는 양변에 몇을 곱해야 하면 좋겠느냐? 8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분모 4랑 2 곱하면 8이니까. 그럼 양변에 8을 곱하게 되면 k 플러스 1에다가 다음 마이너스, 그럼 이거 마이너스를 다시 뺍시다. 이거 마이너스 다시 뺍시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럼 k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팔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는 날라가죠? 그러면 남는 게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은 8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그치? 2차 방정식이야.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돼. 그런데 이런 생각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숫자 2개 곱해가지고 8이거든? 그런데 요 놈과 요 놈이 2 차이 나요. 2. 요건 더하기 1이고 요거 빼기 1이잖아. 그쵸? 2 차이다. 그러면 2 차이 나서 곱한 게 8이다. 누가 있지? 그쵸? 4랑 2가 있죠. 근데 요 k 더하기 1이 k 빼기 1보다 크니까 결국은 이게 4 곱하기 2구나. 그러면 k는 3이겠죠. 3에다 1 더하면 4고요. 3에서 1 빼니까 2가 되잖아. 따라서 요거의 원하는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결국 이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 선생님이 풀이를 2개를 줄게요. 자, 방법 1. 방법 1은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이 2개니까 지금 요 완벽한 식이 요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다 이걸 써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거예요.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요 점 있죠. 요 점에서부터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요렇게 수직거리. 그러면 이 거리는 요 직선에 아무 점이나 잡아도 그 선 사이의 거리는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식을 쓰면 되거든. 그런데 요거에서 점을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그럼 누굴 잡으면야 y에 0 넣으면 되지. y에 0 넣으면 x는 3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3,0과 그 다음 x 플러스 2y 플러스 a는 0. 요 두 놈 사이의 거리 구하식을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써볼까? 루트 a제곱, a는 x 앞에 숫자 1 제곱하니까 1 더하기 2 제곱하니까 4 절대값 3x 그러니까 아니죠. x 대신에 3 그러니까 3 그 다음 y 대신 0 넣었으니까 날라가고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는 얘가 얼마다? 2루트 5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밑에는 루트 5죠.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면 여기는 5, 2, 10이 됩니다. 맞죠? 그럼 3 더하기 a의 절대값이 10이에요. 그러면 3 더하기 a의 절대값이 10이면 3 더하기 a는 뿔마 10이니까 원하는 a는 3이 넘어가서 빼기 3이면 10이랑 만나면 7이 될 거고 마이너스 10이랑 만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두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공식을 쓰면 돼요. 자, 왜냐면 이 두 놈은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평행인지는 어떻게 알지? 그렇죠? 여기 x 더하기 2y, x 더하기 2y까지 똑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잖아.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뭐하다? 평행하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이야. 됐나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직선이 두 개가 이런 거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란 놈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가 아니고 기울기가 같다 그랬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의 요 c값, 요 상수값 c 빼기 c 프라임만 절대값 처리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쓰면은 루트 얼마가 돼? a제곱 아까 한 거죠? 1 더하기 4가 되고요. 절대값 숫자끼리 빼면 돼요. c 빼기 c 프라임. 그러면 여기 a 마3이니까 그러면 a에서 마3을 빼도 되고 마3에서 a를 빼도 되고 그러면 마3 빼기 a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 됐나? 이거의 값이 얼마다? 그쵸? 루트 5다. 2루트 5다. 그래서 이거를 푸나 요거를 푸나 값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게 낫겠어요? 그쵸? 요 공식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공식을 쓰면 좀 더 편하겠다. 외워두세요.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랍니다. 정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요 놈의 새끼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는 보통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밑변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특별하게 얘가 정삼각형이야. 그래서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공식이 있죠. 그쵸? 어떤 걸 안다면, 맞아요. 어떤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요 변의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자.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됩니다. 요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 그러니까 요 일반적인 이 공식을 쓰든가 밑에 있는 공식을 쓰든가인데 특별하게 얘는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 하나가 있어요. 정삼각형, 요게 높이잖아요. 이 높이. 자,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요 높이 h는 2분의 루트 3의 a가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높이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요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걸 써먹든 안 써먹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 이제 조건을 해석해 봅시다. 이 조건에서 지금 A점은 그냥 6,8이고요. 저 AB인데 무게중심이래요. 무게중심을 줬어요. 그럼 무게중심을 줬다는 얘기는 A부터 이 무게중심을 지나가는 선 그리고 BC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는 무슨 점이 되죠? BC의 중점이 되죠. 무조건.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0,0이라는 값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A부터 O까지의 길이는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A부터 O까지의 길이에요. 그럼 A부터 O까지의 길이는 루트 6 빼기 0, 66에 36. 그 다음 8 빼기 0, 8, 8이 64. 이 정도는 근데 피타고라스 수니까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루트 100이잖아요. 그럼 이게 10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결국은 A부터 O까지의 길이가 10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요 5부터 M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왜죠? 이거의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지? 그치? 요 A부터 O까지랑 5부터 M까지가 무게중심에서 이게 2대 1이잖아. 맞나요? 이게 2대 이게 1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의 길이를 또 구할 수가 있느냐? 5부터 M까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거든. 5부터 M까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구해도 되거든? 근데 일단 해봅시다. 5부터 M까지의 길이는 결론은 요 10의 절반이니까 5가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부터 M까지의 길이는 10에다가 5를 더하니까 일단 15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 AM이라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요 A부터 M까지 연결한 이 선이 여기 BC의 이게 중점인데 여기가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의 2등분이죠. 그래서 이 A부터 M까지는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됐어요? 높이. 그러면 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높이가 15예요. 그러면 우린 정삼각형에서 높이 구하는 공식 아까 뭐였죠? 요거죠, 요거. 그치? 그럼 이걸 써먹어. 그럼 H는 2분의 루트 3의 한 변에 A를 곱할 건데 얘가 15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A 값을 구할 수 있죠. A는 이렇게. 그럼 양변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되니까 루트 3분의 30 이렇게 되겠다. 이게 A란 말이에요. 즉 한 변의 길이. 그럼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한 변의 제곱을 하면 되니까 이 루트 3분의 30을 제곱시키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럼 루트 3분의 30 제곱하면 밑에는 3이 되고요. 30을 제곱하면 900이 되겠네. 숫자가 좀 크네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만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아래는 요 약분하면 이거 300이겠지. 다음 4랑 300을 약분 처리해야 돼요. 4랑 300을 약분 처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5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75 루트 3이 됩니다. 자,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찾느냐? 요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즉 비율값 2대 1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OABC가 정사각형, 이런 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다음 점 B의 좌표는 3,1일 때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얘는 써놔요. 키워드 수직 2등분선이네요. 수직 2등분선. 결국은 요 얘기예요. A하고 C를 연결한 이 직선식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정사각형에서 요 대각선이지 AC가. 그럼 O랑 B도 연결해. 그럼 얘도 대각선이죠? 그럼 정사각형에서의 이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수직하면서 2등분하는 선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선이 다 같아요. 여기까지가 다 같아. 그리고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 결론은 AC 방정식은 O부터 B를, 이 O부터 B를 2등분하면서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다. 즉 수직 2등분선을 찾아라.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수직 2등분선을 찾으려면 어쨌거나 직선식이니까 알아야 되는 것은 뭘 알아야 돼요? 기울기와 그 다음 지나가는 한 점을 알아야 되겠지. 그럼 기울기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여기에서 지금 이 O부터 B까지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직선 OB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이 3으로 갔어요. 3만큼 늘었네. Y가 0에서 1로 갔어요. 1만큼 늘었어요. 즉 기울기는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직선 누구? AC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지? 그렇죠.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수직 조건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다음 두 번째는 요 두 대각선의 이 교점 있죠.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은 서로 다른 걸 수직, 아까 뭐라 그랬지? 2등분이라고 그랬으니까 OB의 중점이 됩니다. 중점. 그래서 이 OB의 중점을 구할 수 있어요. OB의 중점 M은 중점이야 더해서 나누기 2니까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되나요? 2분의 3,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직선 AC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다 찾은 거야. 기울기 마산, 그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 그럼 마지막 따라서 Y는 기울기 마3으로 시작하고 지나가는 점이 요놈이니까 그러면 X 빼기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혹시 이 식을 모르진 않겠지요? 자, 공식 하나 써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한 점이 A, B라면 직선식 우리 어떻게 구하죠? Y는 M의 X-A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원하는 답이다. 정리해 볼까요? Y는 마3X에다가 자 암산해 볼까요? 마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요. 그 다음에 넘겨주고 더해주니까 이로 통분이군요. 마3X 플러스 5가 되는군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키워드는 수직 2등분선. 자, 그림과 같이 교차점 O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도로가 있다. 서현이는 교차점 O로부터 서쪽으로 4km 떨어진 지점에서 동쪽을 향하여 시속 2km로 움직이고 준혁이는 교차점 O로부터 남쪽으로 6km 떨어진 지점에서 북쪽을 향하여 시속 4km 움직인다. 두 사람이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하여 움직일 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시간이 언제냐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또 키워드가 있겠네요.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요거는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거속시 있죠? 거속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리는 우리가 뭐로 하죠? 속력 곱하기 뭘로 합니까? 시간으로 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좌표를 잡아야 돼요. 좌표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요거를 y축이라 잡으면 되겠죠? 요거를 y축, 요 놈을 y축, 그 다음에 요 놈을 x축, 요 놈을 x축 잡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 서연이가 지금 왼쪽에 4km 지점에 있거든? 그럼 이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0,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준혁이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0,4가 아니네? 요 놈은 0,4가 아니라 마사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준혁이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0,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그렇죠? x축으로부터 밑에 마이너스 6 지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딱 출발하는 거야. 출발. 서윤이도 출발. 오른쪽으로 출발. 그 다음 준혁이는 위쪽으로 출발.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딱 지났어. 그럴 때 선이가 한 이점에 왔다 이 얘기야. 만약에 준혁이 한 이쯤 왔대. 오케이? 그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구한 게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요 좌표랑 요 좌표가 필요하잖아. 좌표가 필요해요. 좌표가.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어? 요 좌표를 알아야 돼요. 예. 그다음 요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요 좌표는 원래 지금 서 있던 자리가 요 마사잖아요. 지금 4km지만 여기 지금 좌표로 해야 되는 거니까 y축의 왼쪽 여기가 마사입니다. 그럼 마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요만큼 왔네. 그치? 요만큼. 그때 이 서연이의 속도가 나와 있었어요. 어디에? 쭉 보면 여기 시속 2km. 시속 2km. 얘가 속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속도. 준혁의 속도는 얼마였지? 그치. 밑에 시속 4km. 얘가 속도예요. 그러면 이때 시간을 문자 t라고 쓴다면 뭘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두 개를 구할 수 있죠. 서연이의 거리, 이동한 거리.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서연이의 속력이 얼마였어? 시속 2였죠. 시속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1시간 동안 2km 간다는 얘기예요. 1시간 동안 2km. 그러면 시속 2, 그 다음에 시간 t니까 서연이의 이동거리는 2t가 됩니다. 속도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준혁이의 속도는 4t가 되겠지. 시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서연이가 마사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2t만큼 간 거야. 2t만큼 간 거예요. 그럼 요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죠? 요 위치는 그쵸?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마사에서 플러스 2t가 되겠네. 됐나요? 마사 플러스 2t. 요 지점이 마사 더하기 오른쪽으로 2t만큼. 그 다음 준혁이는 원래 마이너스 6 지점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만큼 온 거야 지금. 위쪽으로 이만큼 왔어. 그러면 요 위치는 얼마가 되겠어? 그쵸? 마이너스 6 플러스 4t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6 플러스 4t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이 4t인 거야. 서연이는 요 길이가 2t였던 거야. 됐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하면 되죠. 즉 피타고라스라기보다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식이 자 서연이의 위치는 0, 마사 더하기 2t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준혁이의 위치는 마6 더하기 4t, 0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 관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루트 x값끼리 뺀 거 어차피 0이고 여기는 마6 더하기 4t니까 마6 더하기 4t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y값끼리 뺀 거는 어차피 0이니까 마4 더하기 2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t에 대한 2차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연산 루트 안에 있는 거 봅시다. 전체 루트에 정리해봐요. 요거 4t 제곱, 그 다음에 이거 2t 제곱해야 돼요. 그럼 4, 4, 16, 2, 4 더했죠? 그럼 얼마죠? 20에
t의 제곱이 됩니다. 다음은 가운데 1차 요거 6, 4, 24, 48 마이너스 48이 되고 여기는 2, 4, 8이 16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그럼 더하면 얼마요? 64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64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 36, 24 더하니까 60이 됐네. 60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상태 맞나요? 66에 36 4, 4, 16이죠? 이게 16. 그럼 더하면 이게 52네요. 52 여기가 50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 놈에 아직 들고 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하려고 했어요? 최소를 구하랬어요. 최소. 아이고 참. 최소.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이거 봐봐. 이거 뭐처럼 생겼지? 그치? 이거 2차 함수야.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의 최소 구하려고. 최소. 그러니까 얘 뭐 하시면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시면 되죠. 완전 제곱으로 고치시면 완제로 고칩니다. 루트. 자, 여기 20 있으니까 완제로 고치시는 법은 알죠? 20으로 그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20에다가 이게 t 빼기 5분의 8의 제곱에다가 뒤에다가 플러스 5분의 4가 나온대요. 됐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최소가 되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죠. 시간. 그럼 그 시간을 우리가 뭘로 잡았죠? 문자 t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이 2차 함수. t가 5분의 8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5분의 4를 갖는다. 이 뜻이잖아요. t가 5분의 8일 때 최소값 5분의 4를 갖는다. 1학기 때 했던 2차 함수 기억나죠? t가 5분의 8일 때 최소값 5분의 4를 갖는다. 즉 꼭지점이 5분의 8, 5분의 4다. 됐어? 그때의 시간을 구하던 게 문제였으니까 즉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해라. 그래서 답은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8이 되죠. 근데 이 5분의 8이라고 쓰시면 또 답이 틀려요. 알겠죠? 왜? 이 t는 출발해가지고 걸린 시간이거든? 근데 얘 봐봐. 문제를 봐봐. 시각을 구하래. 시각. 그러니까 몇 시냐 이거지. 몇 시냐. 얘가 지금 몇 시에 출발했지? 8시에 출발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8시에 출발해서 시간이 얼마 걸린 거야 지금? 5분의 8시간이 걸린 거야. 5분의 8시간. 그럼 얘가 몇 시냐 이거지. 그래서 얘 구하는 거야. 얘. 됐어요? 얘. 그럼 5분의 8시간이니까 8시에서 5분의 8시간을 뭐 해주셔야 돼요? 더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더해 주셔야 돼요. 얘를. 그러면 더하려면 이 5분의 8은 1시간을 넘었잖아요. 이거 5분의 5를 넘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1 플러스 5분의 3이죠. 그러면 8시에다가 1 더했으니까 일단 9시인 거예요. 그럼 9시에다가 몇 분이야 이거지. 그 몇 분이 5분의 3시간인 거죠. 됐어요? 그럼 5분의 3시간, 1시간은 60분이니까 5분의 3 곱하기 60 하시면 되지. 됐어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12가 되고 12에다가 3을 곱하니까 36이 돼요. 그래서 분은 36분이 된다. 그래서 최소가 될 때의 시각은 9시 36분이다. 최소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5분의 8시간이라는 거고 5분의 8시간. 그래서 여기 끝까지 마무리까지가 또 이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해야 될 게 좀 있죠. 그래서 거속시 이용했던 거 거속시 일단 알아야 되고 그때 그 시간을 t로 잡았을 때 그때 최소가 될 때의 그 좌표를 잡아야 됐던 겁니다. 서연이의 좌표 마사 더하기 2t, 0. 그 다음에 준혁의 좌표 0, 이게 y축 위에 있는 좌표니까 0, 마육 더하기 4t의 좌표. 그래서 두 점의 사이의 거리 구한식을 쓰고 2차 함수식이고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 만드시고 그때의 최소가 될 때의 시간을 구하시고 그 시간이 답이 아니고 원래 출발한 시간 8시에서 5분의 8시간을 더한 9시 36분 요거까지가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